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전망을 비관해 온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짐 차노스가 테슬라 공매도 규모를 축소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3일 보도했다. 오는 21일 마침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진입하는 테슬라는 연일 비판 세력을 우호 세력으로 바꿔놓고 있다. 전날에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추천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455달러에서 780달러로 높인 바 있다. 앞서 웨드부시는 테슬라 추천 등급은 중립으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공매도 세력까지 투항하는 모습이다. 2016년 이후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차노스가 블룸버그의 테슬라 공매도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차노스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만약 만난다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네라고 인사를 건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17년에는 테슬라가 자동차 업체로서 주가가 뛰는 것이 아니라 머스크를 보고 값이 뛰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는 이유가 바로 머스크라고 말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공매도 세력과 싸움에서 번번이 승리해왔다. 올 들어 주가는 7배 가까이 폭등했고 이날도 5% 가까이 더 뛰었다.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 폭등으로 인해 테슬라 주식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까지 13억 3천만 달러 평가손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S3에 따르면 공매도 세력은 현재 거래되는 테슬라 주식 가운데 6.35%, 약 273억 7천만 달러 정도를 공매도하고 있다. 한편 차노스의 테슬라 공매도 전체 규모 축소 수준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니오 소식입니다. 니오의 주가는 뉴욕 주식시장에서 1일 10.23% 폭락한 45.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주 주가 폭락을 겪은 니오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리트가 1일 보도했다. 니오 주식은 1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0.23% 폭락한 45.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2.8% 추가로 하락했다. 니오의 라이벌인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 칸디 주가는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가짜 판매와 자사 전기자동차에 대한 과대 광고로 미국 투자자로부터 1억 6천만 달러를 훔쳤다고 폭로하면서 11월 30일 한때 14달러를 넘어섰던 주가는 9.76달러로 전일 대비 28%나 폭락했다. 샤오펑 역시 1일 10.89% 하락한 52.36달러에 마감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2.6%나 떨어졌다. 나스닥 상장사인 칸디는 8월부터 새로운 전기차 K27과 K23이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최근 2달 동안 주가가 350%나 급등했다.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니오의 새로운 배터리 수압 프로그램을 경쟁업체와 차별화하는 것 중 하나로 언급하며 같은 날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니오는 11월에 전년 대비 109% 증가한 5,291대를 인도했으며 월별 판매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니오는 지난 10월 5,055대를 인도해 처음으로 월별 5,000대의 인도 실적을 기록했다. 니오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37,000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다. 니오는 지난달 17일 4분기에 16,500대에서 17,000대의 차량을 인도할 계획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니오는 생산 시설을 확대 중이다. 3분기에는 12,206대의 전기차가 인도됐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인 파이팡은 이날 니오의 투자 등급을 매도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도 주당 7.70달러에서 59달러로 666%나 올려잡았다. 이번 니오차 주가 조정은 향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FX 스트리트는 전망했다. 한편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미국 하원 표결 결과가 투자자들을 우려시키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법안이 2일 하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하원은 2일 오후 앞서 상원을 통과한 외국 기업 책임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
해당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외국 기업이 미국 공개회사 회계감시위원회 감사 규정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주식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장됐더라도 캐베 감사 상황 점검을 3년 연속 거부하면 상장 폐지한다. 국영기업의 정부 소유나 통제 여부를 공개하도록 한다. 외국 기업 전부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한 법안이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폭락한 미국의 수소 전지자동차 업체인 니콜라의 주가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투자 사기 스캔들과 미국 GM의 돌연한 계약 수정에도 불구 수소 테마를 선점했다는 상징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일 로이터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지난 1일에도 15% 하락 17.37달러를 기록했다. GM의 계약 수정이라는 악재의 내부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처분하면서 하락세를 키운 것이다. 로이터는 이날 하락은 1일자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서 그동안 주식 처분을 기다리던 내부자들이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단기간에도 상황에 따라 니콜라 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IBC의 애널리스트들은 GM의 계약 수정 발표 이후 니콜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17달러로 수정했다. 이는 과대평가됐던 니콜라의 주가가 성장성 및 기업 가치에 맞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향후 니콜라 주가는 투자 사기 스캔들로 물러난 니콜라의 전 최고 경영자 트레버 밀턴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밀턴이 보호 예수 물량의 대부분인 9,160만 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턴 측은 보유 물량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질의의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한화솔루션, 일진다이아 등이 니콜라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3분기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세는 신제품 출시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선보인 신제품들이 스마트워치와 히어러블 제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EDC는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외식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웨어러블 시장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됐다고 EDC는 덧붙였다. 전체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에서는 애플은 애플워치, 에어팟 판매로 전체 시장의 33.1%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1위를 지켰다. 2위는 1,700만 대를 판매한 샤오미, 3위와 4위는 화웨이와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에서는 샤오미가 1위, 애플이 2위를 차지했다. 샤오미의 미 밴드의 낮은 가격과 국제적 판매 확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애플워치는 전체 2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75%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애플이 애플워치 SE와 같은 중급 제품을 출시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보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 계획과 함께 연말 생산량 순위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0월 아이폰 12 시리즈를 출시한 애플은 4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 1위에 오르고 미국 정부 제재를 받는 화웨이는 시장 6위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3억 3,600만 대를 기록했다. 올 초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된 가운데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리려는 경쟁업계가 생산량을 확대하면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 4분기 스마트폰 생산량도 3억 5,100만 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 4분기 주요 업계 신제품 출시 전략에 따라 생산 점유율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4분기 애플은 5G를 지원하는 아이폰 12 시리즈를 출시했고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생산량을 늘렸다. 3분기 삼성전자는 전분기 대비 42% 증가한 7,800만 대를 생산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북미, 유럽 등 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되면서 수요가 늘었다. 다만 올 4분기엔 신형 아이폰과의 경쟁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이 6,20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올 3분기 생산량 2위에 오른 중국 오포는 스마트폰 생산량 4,500만 대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64% 생산이 늘었다.
샤오미 역시 전분기 대비 51% 증가한 4,450만 대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들 업체는 화웨이의 점유율이 빠지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 애플은 올 3분기 아이폰 생산량이 4,200만 대를 기록하며 4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예년 대비 신형 아이폰 출시가 한 달가량 늦은 영향이다. 그러나 애플은 올 4분기 아이폰 12 시리즈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생산량 7,410만 대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다시 시장 1위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정부 제재를 받는 중국 화웨이는 3분기 애플과 비슷한 4,200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어 올 4분기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량은 3,000만 대 규모로 전분기 대비 30%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제재를 받는 데다가 이렇다 할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e스포츠 게임 사이트 스매시를 인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SN e스포츠 브랜드를 통해 인기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인수 사실을 알렸다. 이번 인수에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스매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기 전 파트너 기업이었다. 이번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분야를 확장하는 최근의 방식을 보여준다. 게임 콘솔뿐 아니라 2001년부터 헤일로 스페이스워 프랜차이즈 같은 유명 게임 타이틀을 다루고 있는 엑스박스 사업부는 매출 1,200억 달러가 넘는 거대 부문으로 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4년 세계적인 게임사 마인크래프트를 25억 달러에 인수했고 올해 폴아웃 둠 엘더 스크롤을 만든 제니맥스 미디어를 사는데 75억 달러를 썼다. 지난 몇 년간 소규모 게임 제작사를 비롯해 주요 게임사들을 사는데 큰 돈을 지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아마존의 트위치와 경쟁하기 위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빔을 사들였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는 게임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믹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브랜딩하고 엑스박스 게임 콘솔의 기능을 내장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미국 아메리칸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2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시험 비행을 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번 언론 공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오는 29일부터 이 기종 여객기를 노선에 본격 재투입할 계획이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잇단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작년 3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20개월 만인 지난달 미연 방항공청으로부터 운항 재개를 허가받았다. 또 유럽 최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을 75대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이언에어와 보잉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같은 계약 내용에 서명했다. 라이언에어는 이미 197석 규모의 737 맥스 135대를 주문한 바 있다. 내년 첫 비행기 인수를 시작으로 2024년 말까지 나머지 물량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구입한 75대의 정가는 9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통상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모의 계약에는 50%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37 맥스 운항 중단으로 그동안 구매 계약이 대거 취소된 상황에서 라이언에어는 추가 할인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신은 전했다.